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가 승인 불발되고 급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는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자, 살짝 기간 조정으로 가는 모습인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나중에 어떤 방향을 잡게 되면 굉장히 멀리 갑니다, 여러분. 기간이 길수록 훨씬 크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축적이 됩니다, 에너지가. 지금 잘 보시면은요, 굉장히 팽팽합니다. 6만 원대에서 위아래로. 무슨 얘기냐? 강력한 매도 세력과 더 강력한 매수 세력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리는데 안 내려가거든요. 얘네들도 3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유일까요 이게? 자, 급락을 한 다음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력 둘이 들어왔어요. 세력 1과 세력 2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영상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수급이 앞으로 HLB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면 딱 나옵니다. 여기서 왜 꼼짝을 안 하는지 HLB가. 자,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HLB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 3가지 정도 단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말씀드리고요. 이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 두 번째, 차트, 기술적인 부분. 세 번째, HLB 전체 계열사를 커버 가능한 리포트와 추가적인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자,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HLB, 자, 제약사이긴 한데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 레저, 금융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죠. 제약바이오 쪽에 중요한 약품 3개가 있습니다. 아직 임상 중인데, 자,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표적항암제도 있고, 리보세라닉이죠, 면역항암제도 있습니다. 자, 바로 본론 들어가서 진양견 회장이 불발이 된 다음에 FDA 승인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 BIMO 실사 미완료, FDA 승인 변수 아니다, CRL 이슈는 퍼실러티 문제.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이거 뭐냐면요, 임상 결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봤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FDA 직원들이 출장 못 간다는 얘기죠. 전쟁 지역이니까.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를 트집 잡았습니다. 캄렐리주막을 만들고 있죠. 근데 자, 이거 효능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캄렐리주막은요, 전혀 효능에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그 증거가 나와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은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미중 갈등의 소산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 FDA 직원 못 가면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 2가지 이유예요. 제가 보기엔 직원이 못 가면 화상으로 진행하면 되고, 데이터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임상 데이터, 그죠? 항서제약 문제, 이거 중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HLB 직원도 아니고 뭐 FDA 직원도 아니지만 이 진양권 회장의 이 멘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항서제약 캄렐리주막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다면 BIMO 없어도 승인 났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도 이런 이슈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바이오 안보법 제동. 자,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을 해왔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 누출을 못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안보법을 만들었어요. IRA 아시죠 여러분?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미국 땅에서 북미 지역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시키겠다는 겁니다. 전기차 공급망에서. 비슷한 겁니다. 바이오 안보법. 이게 국회에서 통과를 못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만약에 통과됐으면 항서제약 문제는 굉장히 커지는 거죠. 통과가 안 되면서 저기 퍼실러티 문제, 중국 문제였잖아요 이게. 그래서 HLB가 살짝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이 미중 갈등 문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HLB 문제. 자, 그리고 아스코에서 자,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선정, 캄렐리주막과 리보세라닉 병용요법을 썼더니 부신 피질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HLB, 캄렐리주막, 리보세라닉, 이거 원래 간암 치료제였습니다. 이게 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유방암 가죠. 그 다음에 난소암, 이제 뭐까지 왔습니까? 부신 피질암까지 왔습니다.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생존 기간 4개월 가까이 되죠. 올해 승인 목표다. 자,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FDA에 이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 승인 제도라 그래서 이거 뭐냐면요, 반드시 필요한 약일 경우에는 승인 기간을 단축시켜서 승인 냅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제가 보기엔 이거 나올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전혀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암에도 지금 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폐암에서도 완전 간해가 나왔습니다. 완전 간해 뭐냐면요, 암 환자가 있었는데 이 약을 투입했더니 이 암 흔적이 없어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 용어인데, 자, 그러면 간에서 위로, 위에서 유방암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난소암, 부신피질암, 폐까지 왔습니다. 남은 건 뭐죠? 췌장암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거고, 당연히 FDA는 이거를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 안보법, 자, 나왔죠? 중국 기업 때문입니다. 7월 1일 날 미팅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여기서 거의 80-90% 이상 이거 패스트트랙 가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BIMO는 화상으로 하면 되고, 항서제약 미국 기업이거나 한국 기업이었으면 벌써 승인 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브적인 그 이슈들, 미국의 PBM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됐다. 자,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라 그래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업무 대행 업체, 여기 등재돼야 됩니다. 약 팔아 먹으려면. 자, 그 다음에 PBM 시장의 20%를 장악하고 있는 옵톰 RX와 서브이 RX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마케팅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HLB 제약으로 창고가 일원화됐습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CJ 인바이츠와 HLB 생명과학으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얻었어요. 한국과 미국에서, 자, 한국은 HLB 제약, 미국에서 PBM. 자,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판매 작업, 사전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CB 600억이 발행됐습니다. 자, 이거 어떤 용도죠? 지속 성장 위한 선제 조치라고 나왔는데 중간에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마케팅 예비비예요. 엘레바에서 조달 가능한데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일종의 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CB 600억을 예비비. 큰 금액입니다. 600억이면 여러분. 기업이 이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채권 발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유증하는 방법이 있죠. 유상증자. 그다음에 CB가 있습니다. 이걸 택한 거죠. 600억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CB에는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이게 보통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자닌 투자가 있죠. 발행시장에 들어옵니다. CB 발행하거나 유상증자하거나 BWEB가 있습니다. 얘는 서브적인 방법이죠. CB를 택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새로운 세력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발행시장에서, 유통시장이 아니고. 자, 이 정도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 얘기 나왔었잖아요. 자, 이거 이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하려는 이유입니다. 현재 코스닥 150 종목이잖아요. 그죠? 코스닥 150 종목하고 코스피 200, 이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하죠, 여러분. 그죠? 근데 일반 코스피 종목은 어떻게 돼요? 공매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공매도 못 쳐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거래소로. 그 이유예요, 공매도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공매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얘네들 성공한 거죠, 결국. 자, 찌라시 퍼뜨리고, 찌라시가 현실이 되긴 했지만 승인 안 난다, 실패했다. 신한증권 창구로 물량 폭탄을 내놨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내리 누르고 있는데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쇼커버 중입니다. 때린 거 다시 채워야죠.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7월 2일께쯤에 미팅한 다음에 만약에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될까요? 주가 폭등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커버를 안 됩니다. 그때는 스키즈 대응해야죠. 이거 나중에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에코프로 있죠? 자, 이거 보시면 작년에 여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액면 분할하기 전이었거든요.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지금 딱 이때쯤인 것 같아요. 1년 전에.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쇼커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실적이 오픈됐는데 악재가 노출되니까 그때는 주가가 막 올라가요. 할 수 없이 손실 더 나기 전에 숏 스키즈로 대응했습니다. 시장가를 막 사는 거죠. 그래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300%가 올랐어요. 그러다가 스키즈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버립니다.
자, 이런 경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HLB가 단기간에.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 들어오는 게, 자,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스키즈나 커버로 대응할 때, 스키즈 대응할 때 여러분 매도하시면 되겠죠. 급등 나올 테니까. 자, HLB 이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이게 바이오 종목 아닙니까? 바이오 종목이랑, 자,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랑 다른 게 있죠. 이 친구들은 숫자가 나옵니다. 정확한 숫자, 수치. 그죠?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얘는요,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완제품이 아니고. 그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치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 내려갈 때는요, 임상에 실패했나 보다. 피어가 작용합니다. 올라갈 때는 포머라 그러죠. 좋은 결과가 나왔나 보다.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이런 것들을 세력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특히 HLB 같은 종목들.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임상을 하는데 1상에서 3상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여기서 상용화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치료제가 나올 확률. 1상이나 2상에서 거의 다 포기하고 메이저 제약사에 아이디어만 넘깁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처음에 R&D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약 개발하려고.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사야 되죠, 임상하려면. 세 번째, 이제 고급 인력 써야 됩니다. 인풋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디어 넘겨봐야 메이저 제약사에다가 성공하면 매출의 5에서 10%만 받습니다. 전체 매출액에. 그래서 임상 끝나고 폭락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인풋은 많았는데. 근데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다 끝났습니다. 승인만 나면 돼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과 미국에서 마케팅 준비 다 끝났습니다. 8개월 남으면 돼요. 100% 다 먹는 구조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자, 그리고 12,600억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세력 형님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어요. 얘네들은 열심히 지금 쇼커버 중입니다. 주가 올리기 전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렇게 팽팽하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내리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게 들어가려고, 쇼커버 하려고. 그럼 얘네들은 누굴까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밑에서 받치는 세력들. 자, 정리하면요, 바이오 종목은 이게 크다. 심리적인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효능에 전혀 문제 없고 승인만 나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전체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독식이에요, 이거. 세 번째, 12,60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운 세력 형님 넘버 2가 들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자,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친구들 뭐 한다? 열심히 숏 커버 중입니다. 나중에 안 되면 스키즈 할 거다. 이런 이슈들을 감안해야 되고, 더군다나 다섯 번째, 이미 신고가가 뭐 났던 종목이죠. 자,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은요, 차트에서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3만원짜리가 12만원 갔다가 다시 4만원, 5만원.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HLB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회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회계상의 문제도 없었고, 리버사랭과 캄넬리주막 효능 좋다는 것만 계속 증명이 됐고, 근데 수치가 나온 건 없죠. 그죠? 아무것도 수치가 나온 건 없습니다. 단순히 FDA 승인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 급락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팽팽해졌습니다. 균형이. 왜 팽팽할까요? 자, 누군가 받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간에 물량 좀 털면서. 자, 얘네들 근데 외국인인데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거든요. 패턴이 있어요, 얘네들이. 제일 먼저 저 저가에 받치고 삽니다. 저 밑에 가격에다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살짝 구간을 정해요. 올려서. 세 번째 그냥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시장가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이 3단계부터. 근데 얘네들 보니까 이거 다 생략했어요. 바로 이걸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요, 일반 공모 펀드가 아니고 얘네들 헤지 펀드가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얘네들. 얘네들이 받치는 겁니다. 얘네들은 빨리 물량을 확보하려고 그러겠죠. 공매도 세력들은 내리 누르려고 그럴 거고. 쉽게 말해서 지금 HLB는요, 공매도 세력이랑 헤지 펀드랑 일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슈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수급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누가 이길까요? 머니 게임이잖아요.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얘네들은 승인의 베팅을 건 거고, 얘네들은 지금 빨리 때려서 밑에서 받쳐야 됩니다. 어떻게든 밑으로 낮춘 다음에 싸게 사들라고 그럴 거고, 쇼커버 할 거고, 얘네들은 물량을 빨리 확보하려고 그럴 거고. 자, 일전이 벌어진 겁니다. 둘이서. 일봉에서 딱 나타나죠. 저 균형이 깨지는 순간 급등 나옵니다. 급락이 나오고다. 자,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은 자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하다가 들어 올렸죠. 세력들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자마자 급등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얼벙입니다. 코로나 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한 번씩 나왔었죠. 이거 제외하면은 자 한 5, 6년 이상 3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강하게. 그죠? 5년에서 6년 정도 매집을 했는데 오른 거 따지면요 이제 겨우 한 6배, 7배? 이 정도로는 안 되죠, 여러분. 기간이 꽤 길잖아요.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 이건 상향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드렸죠. 신고가 종목입니다. 52주도 아니고.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반드시 있어요. 두 번째, 얘네들이 어느 정도 팔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 여기 이 친구들이 여기 보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한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주포입니다. 유통시장에서 메인 세력이에요. 개인들 들어오면 다 떱니다. 어떻게 떨까요? 바이오 종은 간단합니다. 공포 아니면 희망을 주면 돼요. 밑으로 털고 위로 터는 거죠. 설명드렸죠. 피어하고 포머입니다. 그죠? 이렇게 털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LB 같은 이런 종목들이요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무 이슈 없이 기대감만으로 오르는데 좋아요. 근데 많이 못 먹었습니다. 못 먹어요. 세력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바이오 종목 세력 기법이 있어요.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한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이거 매매해서 뭐 수익 내려면 먼저 패턴 분석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네 번째 심리적 분석,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알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바이오 종목 심리적 부분이 크다 그랬잖아요. 지금 전체 HLB 계열사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좀 애매해졌습니다. 사실 여기서 받치고 있긴 한데 방향성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예상 시나리오를 다 짜서 제가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체 계열사를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HLB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자료입니다. CG 인바이츠, 생명과학, 테라피틱스, 제약, 1번의 핵심 이슈 분석, 계열사별로 기본적인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 중요하겠죠. 승인 대응 전략. 승인 안 됐을 경우 부정적인 전략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핵심 이슈 분석. 그다음 5번 중요합니다. 유망 종목 5개, 급등 예상 종목. 자, 배너에 보시면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리포트가 있으시면 HLB 전체 계열사가 커버가 가능합니다.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주세요. 리포트.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이 리포트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불발돼서 지금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자 물리신 분들,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자 HLB R로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자 급등이 나오다가 살짝 행보 국면을 보이고 있죠. 이럴 때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인데 HLB를 포함한 핵심 계열사 다 매매 사인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으로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인데, 자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좀 생겼더라고요.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자, 인원도 300에서 제가 600으로 늘렸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를 커버하려고. HLB를 포함한 핵심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리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이니까 경험이라고 문자 주셔서 입장 링크 받으시고 입장하시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원도 제가 600명 늘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장기 방에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간은 아닌데 진짜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HLB를 제가 신어드렸습니다. 이거 언제냐면은 작년입니다.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HLB가 10월달, 11월달 이때쯤부터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10월달에 좀 거래 좀 움직이다가 11월에 보시면은요 이틀에 걸쳐서 한 600만 주 가까이 터집니다. 바닥에서 제가 이때 신호를 드렸습니다. 11월 14일 HLB 35,500원 3만원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급등이 나오죠. 자 보시면 3월에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앞자리가 바뀌었죠. 근데 제가 보니까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요. 3월 26일 HLB 12만원 전략 매도 4배 수익 난 거죠. 넉 달 만에 11월에 들어갔으니까.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급락을 했는데, 자, 제가 어떤 신호를 감지하고 이거를 매수를 합니다. 2차 매수 5월 23일입니다 여러분. HLB 5만원이죠. 수급포전 낙폭과대 FTA 악재 반영. 이날 바로 자 헤지펀드 애들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5만원에 현재 보유 중입니다. 자, 이 친구도 털 때까지 갖고 있어야죠.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 급락하는 종목들 매매를 하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게 뭐죠? LS 일렉트릭입니다. LS 그룹의 핵심 계열사 기억나시죠? 옛날에 LS 산전. 자, 북미에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3월 초부터 슬슬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때 신호를 감지하고서 LS 일렉트릭을 3월 초에 신호를 드렸습니다. 중장기방에서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3월 7일. 지금 20만원 넘었다가 밀렸는데 더 갑니다. 이거 3배 정도 수익 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섹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 상승 초기에 발굴해서 드리는 방입니다. 010-3158-8575 1번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종목이 또 나가니까 1번 누르고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대박 종목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5시가 거의 다 됐는데 새벽에 이렇게 영상 일찍 찍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HLB가 이제 이슈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두 세력이 붙었다고 하루하루 이게 달라집니다. 영상을 일찍 올릴 거니까 미리미리 보시라고 제가 새벽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업로드 할 테니까 영상 꼭 확인하시고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팀을 만들어서 7년 만에 M&A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세력 인맥을 동원해서 이 친구들 어떤 섹터 종목들을 들여다보는지 좀 알아봤는데, 자,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 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비상장 이건 1000%짜리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투자만 했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만원대 5만원대 주가가 이슈 터지니까 24만원까지 갑니다. 이게 바닥에서 무려 500%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 리포트인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많이 갈 겁니다. 이거는 지분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삼성으로 인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 꼭 계좌에 담아 두셔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리포트 챙기시고요. 자, HLB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고, 자, 일봉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바뀝니다. 전체 HLB 계열사 핵심 계열사 커버 가능한 HLBR 있었고요. 리포트.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방 인원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매매 사인 실시간으로 드릴 거고요. 세 번째 1번 중장기방 신규 매수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자,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있죠. 요거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HLB 전체 계열사가 커버 가능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특히 3번 승인 불발됐을 경우 대응 전략. 자,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되고요. 5번에 탑5 급등 예상 종목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꼭 확인하시고 계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고요.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있었죠. 이것도 꼭 챙기시고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HLB를 포함한 전체 계열사를 매매 사인 드릴 예정인데 인원도 제가 600으로 늘렸습니다. 자, 무료고요. 박민수 사칭하는 사람들 최근에 생겼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HLB 여러분. 대응이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근데 공매도 세력도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양쪽으로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변동성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공매도 세력과 헤지 펀드가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돈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머니 게임이거든요. 이제부터 수급 싸움입니다. 돈 많은 쪽에 붙어야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민수는 여기다 베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만원에 2차 매수가 들어갔잖아요. 이 친구도 팔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자, 7월 2일날 미팅이 있는데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FDA의 패스트트랙 발동되는 순간 이거는 폭등입니다 여러분.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대응 전략 세우시고, 자, 대응 전략 자료나 실시간 대응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